이어서 미래한국당발 비례대표 공천 파동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이건 좀 정리가 좀 필요해서요. 미래한국당이 그제 공개한 비례명단에 미래통합당 영입 인사들이 사실상 한 명도 못 들어가면서 미래통합당이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어제 다시 미래한국당 공관위가 일부 조정 끝에 다시 명단을 내놨습니다. 통합당 영입 인사들이 4명 포함이 됐는데요. 이대로 갈등이 봉합되나 했는데 분위기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가 대충 못 넘긴다, 특단의 조치를 암시했습니다. 순서대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미래통합당의 반발로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한 발 물러서서 4명의 공천 순번을 조정했는데요. 이걸로 마무리될 거다라는 게 오늘 아침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관위원장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4명의 조정이 최고위의 의중이 담겨 있는 거고 더 멀리 보면 미래통합당의 의중도 담겨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하세요, 위원장님? 미래통합당의 의도가 담겨 있을 거라 추측하지만 제가 확인을 할 수 없고요. 제가 받은 것은 최고위가 공관위원장에게 제시한 내용을 제가 수용해가지고 대부분을 수용해서 최고위의 입장을 찬성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줬기 때문에 최고위는 당연히 자기들이 요구한 걸 수용했기 때문에 100% 그냥 결정하겠죠. 자, 먼저 수정한 명단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원래 21번, 그러니까 안정권 밖에 있다가 3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거라고 봐야죠. 뭐 물론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통합당에서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사람을 영입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성이 있었던 분이 이분 아니에요? 어쨌든 그 윤봉길 의사의 손녀딸이고 독립기념관장을 하다가 이 정부하고의 갈등 속에서 내쳐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통합당의 어떤 보수적 이념이나 가치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내세울 수 있는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었는데 그걸 21번에 배치를 했단 말이죠. 이 공병호 그 공관위원장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된 주방장이에요. 그 요리하라고 모든 재료를 전부 짜장면 만들라고 줬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떡볶이가 맛있으니까 떡볶이 먹어라. 그리고 떡볶이를 만들어서 내놓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주방장 왜 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많은 분들이 한선교 대표가 무슨 정치적 욕심이 있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선교 대표는 원내 진출도 못 합니다. 끝나고 나면 그야말로 사라질 뿐이에요. 일단 정치의 현장에서는. 그럼 결국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파악을 못하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을 못하고 지금 그거 한 거예요. 주방장이 떡볶이만 그냥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러고 지금 내놓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몇 명 바꾼다고 해서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윤주경 후보야 그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그 상황이고 몇 명 바꾼다고 해서 지금 이게 될 일이 아니다. 아니 재료를 전부 다 짜장면 재료를 만들어 놓고 제공을 했는데 다 사가지고 그거를 떡볶이를 만들어 놓고 하면 되겠어요? 지금 상황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국민들도 그 식당에 가면 짜장면 나올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짜장면 전문점인데 갔더니 떡볶이를 내놓는 거예요. 이런 지금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게 본인이 잘했다 그러고 본인의 눈높이에는 떡볶이가 맛있다 그러면 점점 갈수록 그 비유가 지금 들어맞네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플랜 B, 플랜 C가 있어야 된다. 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어차피 국민들로부터 욕은 먹은 거고 이렇게 되면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백지장에 새로 그리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얘기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 외에 지금 이종성 전 지체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이 8번으로 들어갔고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0번 가까스로 지금 걸쳐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정경희 전 국사편찬위원장까지 지금 미래통합당 추천 인물이 4명, 어쨌든 20번 안에는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4명이 들어왔으니까 4명은 밀려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안 밀려난 사람들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정한 변호사, 이 두 사람 다 지금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대로 1번하고 5번 상위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병호 위원장 자신 있다. 이게 우리 색깔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홍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과연 1번은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그
통합당이 정말 1번을 누구를 내느냐에 따라서 비례대표 1번이 그 당의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 변화된 모습을 개혁된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근데 조수진 지금 논설위원을 배치했다고 하는 것은 과연 그러면 그 통합당이 중도 개혁을 또는 개혁적 정당으로서의 변화를 시도했냐고 하는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윤주경 전 관장을 세워놨다고 하면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식으로 계속 가고 있고 지금 김정현 변호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변호사 자격받은 지 1년도 안 된 상태고 어떤 경력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거기서 답변을 못했어요. 뭐 동아리에서 회장했다 이 정도만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비례 5번 정도라고 하면 그 무게감이랄까 아니면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확인돼야 되고 정말 그 아까 표현하신 대로 제가 받아서 표현하면 그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정말 그분 때문에 그 식당 그 음식 때문에 그 식당을 온다고 하는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그런 이미지가 제대로 안 드러난다는 거죠. 도리어 이런 모습들 때문에 비례 전체의 어떤 공천 자체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비판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두 사람을 계속 고집하는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정한 명단, 조정은 했지만 턱도 없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그야말로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다시 또 강한 발언 내놨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미래한국당은 괴물선거법에 맞서서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혁신과 통합의 가치를 담는 희망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열망과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보이면서 국민께 큰 실망과 염려를 안겨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바로잡아서 승리의 길로 다시 되돌아갈 것입니다. 네, 홍 교수님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단호한 결단 뭐가 될 것 같은지 또 뭐여야 될 것 같은지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지금 그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그릇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새 그릇 만들어야 됩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는 뭐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 가까운 건 아니지만 저 대학 동기 동창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뭐 개인적으로는 뭐 잠깐 절에서 우리 공부 같이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있으시군요. 잘 아는데. 공병호 위원장이 그런 것을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좀 특이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황교안 대표도 마치 나는 잘했는데 지금 관리를 맡은 그 대리 주인과 주방장이 지금 영 엉뚱한 짓만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대리 주인과 주방장을 사실상 찾아내서 임명한 사람이 황교안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미래한국당의 그 후보가 나오면 그거 미래한국당이나 혹은 한성교 대표, 공병호 공관위원장 보고 지금 국민들이 거기다가 펴주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주통합당이라고 하는 이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어쨌든 위성정당이고 자매정당. 보수 정당의 통합된 정당을 보고 그것을 자매정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짜장면 분점이기 때문에 주는 거지. 거기다가 지지를 보내는 거지. 그 식당 가는 거지. 떡볶이 먹으러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람 잘못 보고 잘못 인정됐고 제가 통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지금 이 경제적 아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번 선거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상황은? 말씀하시는 거에 이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다시 출발하지 않으면 그게 아니면 미래한국당에서 완전히 지금까지 나온 명단을 해체하고 해야 되는데 이 방법도 시간이 좀 걸리고요.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3월 27일 후보 확정해야 되니까요. 그때까지 촉박하긴 합니다. 논리적으로 어떻습니까?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최고위예요, 최고위. 최고위원회가 정권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한해서 특별히 최고위가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표나 공관위원장을 바꿀 수도 있어요. 원하기만 하면. 근데 최고위원회는 아시는 것처럼 황교안 대표 측이나 미래통합당 측하고 가까운 분들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 교수님 말씀처럼 아예 그러면 최고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효한
유효한 방안이 제가 볼 때는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이걸 바꾸고 새로 공천을 하는 방안, 이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병호 위원장을 날리는 방안이군요, 말하자면. 뭐 그렇게 되겠죠, 만약 최고에서 한다고 하면. 주방장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갔네요. 자, 정치와 정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홍성걸 국민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